자, 오늘은 로봇의 몸에 진짜 뇌를 만들어주는 기술, 바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과제인 거죠. 로봇이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요즘 기술 업계에서 정말 핫한 키워드가 바로 이 피지컬 AI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랑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피지컬 AI라는 건요, 로봇이 그냥 정해진 동작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지능을 갖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바로 이걸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깨워보죠. 로봇이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인 행동 하나, 이걸 대체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 있죠. 바로 모방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마치 자, 컵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방법 생각해보면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개념은 참 간단한데 이걸 가르치려면 수천 개의 시범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습한 상황에서 아주 조금만, 예를 들어 상자가 살짝만 옆으로 옮겨져도 로봇이 그냥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정말 꽝인 거죠. 그래서 등장한 다음 주자가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로봇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잘 지키면 잘했어 하고 보상을 받고 규칙을 어기면 안 돼 하고 벌점을 받으면서 운전을 터득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화학습, 물론 장점도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을 로봇이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방이나 새로운 공장에 가면 그냥 백지 상태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현실 세계에서 쓰기엔 이건 너무 느린 거죠.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구자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 걸,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딱 결합시킨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판을 뒤집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행동 하나를 배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목표라는 걸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료수 좀 갖다 줘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이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복잡한 과제거든요. 이때 LLM이 나서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명령을 1단계 음료수 찾기, 2단계 음료수 잡기,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착착 분해해 주는 거죠. 이걸 바로 과업계획, 즉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의 맨 밑바탕에는 가치 학습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 배우는 거예요. 음료수를 성공적으로 가져온 상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걸요.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든 그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상태로 가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 가치학습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R3M이나 VIP처럼 그냥 영상만 보고 행동을 배웠어요. 그런데 영상만 보니까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가 LIVI라는 모델에 와서 영상이랑 언어를 함께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선반에 있는 파란 컵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로봇이 딱 알아듣게 된 거예요. 정말 큰 발전이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진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AI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려면 모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랑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그런데 인컨텍스트 학습, 즉 ICL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시 몇 개만 딱 보여주면 로봇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실행에 옮겨버리는 정말 마법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네, 챗 GPT를 만든 바로 그 기술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인지 콕 집어내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능력이 확장돼서 이미지, 영상, 심지어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 데이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만능 도구가 된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를 보면 이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와요. 처음 RT1 모델은 오직 로봇 실험 데이터로만 학습했어요. 그런데 RT2에 와서는 여기에 인터넷의 방대한 웹데이터를 결합합니다. 그랬더니 삼각형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RTX는 아예 세상의 온갖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어떤 로봇에든 이식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의 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합치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오픈 보캐블러리, 우리말로 하면 열린 어휘 모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이 더 이상 자기가 배운 것만 아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라도 스스로 찾아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갈색 소파 옆에 멈춰라는 간단한 명령, 여기에 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양열 로봇이었다면 소파에 정확한 GPS 좌표를 입력해줘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새로운 로봇은 갈색이라는 색깔과 소파라는 사물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변을 쓱 둘러보고 저기 갈색 소파가 있네? 하고 알아서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지컬 AI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의 도움을 받아 행동을 배운다. 둘째, LLM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이해한다. 그리고 셋째, 트랜스포머를 통해 처음 보는 세상에도 바로 적응한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진짜 지능형 로봇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서 와, 저런 건 언제쯤 나올까 했던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핵심 기술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능을 가진 로봇이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고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미래를 정말 우리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능을 가진 로봇이 정말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로봇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켜보고 싶으신가요?